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넘기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당신의 생명을 매 순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 인류의 조상들이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생존 본능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약 20만 년 전 험난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던 선사시대 인류에게 스트레스는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아득한 옛날 거친 들판을 거닐던 사냥꾼이 풀숲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카리바로랑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인간의 뇌 속 깊은 곳에 위치한 편도체는 급박한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온몸에 비상 경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뇌 하부의 시상하부는 즉시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혈액 속으로 폭발적으로 분출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온몸을 순식간에 전쟁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온몸의 근육으로 피를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눈동자는 포식자의 움직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커지며 피부의 혈관은 수축해 혹시 모를 부상 시 출혈을 최소화합니다. 이때 인체는 당장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소화 기능이나 면역 시스템 배설 작용 등은 완전히 중단시키고 오직 싸우거나 도망치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찰나의 순간에 발동하는 이 강력한 싸움, 혹은 도망 반응 덕분에 인류는 포식자의 날카로운 이빨을 피하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맹수와의 일전이 끝난 후에는 이염이 사라졌으므로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은 다시 평화로운 휴식 상태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스트레스는 몇 분 혹은 몇 시간 안에 끝나는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인류 최후의 필살기이자 축복받은 진화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으며 그 변화가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선사시대의 거대한 카리바로랑이 대신 훨씬 더 지독하고 지능적인 포식자들이 매일같이 나타납니다. 바로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직장 상사와 매달 압박해오는 각종 세금 지로용지 그리고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가 현대인의 새로운 호랑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들판의 맹수를 피해 달아날 필요가 없어졌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까다로운 상사의 서류 봉투나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비상경보를 울려대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들은 맹수를 피하거나 맞서 싸운 뒤 위험이 사라지면 곧바로 긴장을 풀고 원래의 평온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호랑이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24시간 내내 우리의 곁을 맴돌며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출근을 준비하는 아침 순간부터 퇴근 후 걸려오는 업무 연락 그리고 자정이 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인체의 비상 시스템을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게 만듭니다. 뇌는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심장은 계속해서 과도하게 뛰며 혈관은 쉴 새 없이 수축합니다. 결국 포식자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진화했던 인체 최후의 생존 메커니즘이 현대사회에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비극적인 과부하 상태를 유발하며 인체를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뇌 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는 스트레스 요인을 감지하는 즉시 온몸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포착하면 곧바로 뇌하수체와 자율신경계의 핵심 축인 교감신경계를 강력하게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순간 인체는 마치 전쟁터에 돌입한 국가처럼 모든 자원을 전교조 체제로 전환합니다. 부신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코르티솔이 폭포수처럼 분출돼 온몸의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호르몬들은 즉각적으로 온몸의 비상장치를 작동시켜 심장 박동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혈압을 치솟게 만듭니다. 몸 구석구석의 미세혈관들은 일제히 수축해 당장 격렬한 운동을 수행해야 하는 골격근으로 피를 모아줍니다. 기도는 크게 확장돼 산소 흡입량을 극대화하며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은 급격히 분해돼 혈당 수치를 순식간에 올립니다. 온몸이 언제든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위험한 과부하 상태로 돌입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이러한 비상경보체계가 잠시 발동했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몸속에서는 멈추지 않는 경보음처럼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뇌가 비상사태라고 착각하면서 혈관과 장기들은 쉼없이 혹사당하고 온몸의 세포들은 극도의 피로와 균열을 쌓아가게 됩니다. 부신 피질과 수질에서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인체 내부를 사정없이 파괴하는 치명적인 호르몬 폭탄으로 작용합니다. 아드레날린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면 심장은 마치 터져버릴 듯이 격렬하게 펌프질을 시작하고 전신의 혈관이 일제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위험한 수치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이와 동시에 코르티솔 호르몬은 당장 눈앞의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내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끌어모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소화기관의 기능은 완전히 멈춰서게 되며 외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워야 할 면역체계 역시 작동을 일시 정지하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벽을 보호하는 점막 생성이 중단되고 이산이 위벽을 공격하기 시작하며 장내 유익균의 균형도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또한 면역세포인 T세포와 백혈구의 활동이 억제되면서 체내에 침투한 병원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최악의 상태가 조성됩니다. 이처럼 호르몬의 폭주로 인해 인체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과 자가 회복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내부 장기들은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체한다는 시중의 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완벽하게 증명된 의학적 팩트입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인식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순간 혈액의 대부분은 위장관을 떠나 격렬한 육체 활동에 쓰일 손발의 근육으로 일제히 쏠려나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장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장의 정상적인 팽창과 수축 운동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음식물을 맷돌처럼 부수고 섞어 주어야 할 위장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음식을 섭취해도 그대로 체하거나 심각한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화액과 위산의 정상적인 분비 조절이 마비되면서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층이 얇아지고 강한 위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 소화성 궤양이나 만성 이염을 유발합니다. 또한 장으로 가는 혈류 차단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직접적인 영향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장내에서 면역을 담당하고 신진대사를 돕던 유익균들이 급격히 사멸하고 유해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장벽의 투과성이 높아지고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질환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부신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체내 면역 시스템은 완벽한 붕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코르티솔은 적절한 수준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를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세포들의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체내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가장 먼저 공격해야 할 세포와 세포, 그리고 백혈구의 활동성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몸속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감기나 독감 같은 가벼운 바이러스성 질환에 끊임없이 걸리는 잔병 치레가 일상이 되며 피부 트러블이나 구내염 같은 각종 염증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더 큰 문제는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제어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암세포나 돌연변이 세포를 초기에 감지하고 제거하는 자가 감시 시스템마저 마비된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코르티솔 폭주는 온몸의 염증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여 전신의 조직과 세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내부 결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나 정신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뇌구조 자체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다하게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뇌의 학습과 기억 형성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인 해마로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 해마의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그 결과 해마의 신경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세포가 사멸하면서 실제로 해마의 전체적인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건망증이 심해지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거나 학습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면 공포와 불안 그리고 위협을 감지하는 장치인 편도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과활성화되는 기이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비대해진 편도체는 아주 작은 자극이나 무해한 일상적인 상황조차 치명적인 위협으로 오인해 온몸의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 신호를 끊임없이 뿜어내게 만듭니다. 결국 기억력과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해마는 줄어들고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커짐으로 뇌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더욱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지속적인 혈압 상승과 전신의 만성 염증은 인체 내부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결국 심각한 질병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오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혈관이 지속적으로 수축하고 혈압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팽팽하게 긴장된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와 균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들이 엉켜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하게 변하는 동맥경화증이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좁아진 혈관은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뿐 아니라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는 간에서 혈당을 계속해서 방출하게 만들고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극대화해 혈당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2형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또한 모근으로 가는 영양분 공급과 혈류를 차단해 모발의 성장 주기를 강제로 정지시키므로 광범위한 탈모를 유발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해 극심한 불면증과 수면 장애를 일으킵니다. 온몸의 장기와 대사 시스템이 상시적인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스트레스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뇌의 비상 경보 체계를 인위적으로 꺼버리는 스위치 조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간단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뇌에게 이제 위험 상황이 종료되었고 호랑이는 떠났다는 명확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열쇠가 바로 자율신경계의 또 다른 축이자 몸의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몸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빠르게 연소시키고 신진대사를 정상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주변의 림프절을 가볍게 마사지해 림프순환을 촉진하면 체내 누적된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되면서 경직된 근육과 신경이 완화됩니다. 특히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스위치는 바로 깊고 느린 복식호흡입니다.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깊게 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깊은 호흡은 행경막을 자극하고 미경신경을 직접 활성화해 심장 박동수를 즉각적으로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뇌는 신체의 호흡과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실제로 이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해 부교감 신경 스위치를 켜고 온몸의 장기들에게 휴식과 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불가능한 야망이 아니라 내 몸의 비상 버튼을 제때 제어할 줄 아는 현명한 컨트롤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와 호랑이들은 눈앞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자극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주도권은 여전히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상경보가 계속 울려 몸과 마음이 파괴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명상과 깊은 호흡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스스로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눌러 평온을 찾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염을 감지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진화의 유산을 적절히 활용하되 치명적인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뇌와 몸의 주기적인 휴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완급 조절이야말로 질병과 파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현대인의 진짜 생존 무기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방의 호랑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내 몸의 비상 버튼을 제때 끌 수 있는 침착함과 관리 능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